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강남 초호화 클럽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마약범죄. 대한민국 언론 보도에는 연예인만 보입니다. 정치권, 재벌 등 이른바 이 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들 또는 그 자녀 손자들이 이곳에서 무법지대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고 있는데 전혀 목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기자들 눈에 말입니다. 클럽에 갔다가 마약이 섞여 있는지 모르고 마신 술 때문에 환각 상태에 빠진 여성들, 이 여성들을 데려다가 피 흘리게 하고 성폭행을 당하게 했다. 이런 목격담이 어제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폭로됐습니다. 범행 대상 중에는 미성년 여성도 있다고 하니 기야말 일입니다. 언론의 힘은 무언가를 지목해서 비판하는 것에 있는 것 같지만 언론의 힘은 또 누군가의 비위를 감춰주고 모른 척하는 것에서도 있습니다. 화제를 쫓는 몇몇 인터넷 언론을 빼고 이른바 이름 있는 언론들의 집단 침묵 실망스럽습니다. 그나저나 검찰과 경찰 강남 클럽 마약 사건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요? 워낙 피의자 쪽하고 끈이 많으셔서 썩 기대는 안 합니다만 공수처가 출범해야 제대로 털리려나 하는 그런 생각만 드네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용민 라이브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현장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KBS만 영문자고 나머지는 다 한글입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어제 이 소식 전해드렸죠. 이 결정에 사립유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고 한사협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한사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유총을 탈퇴한 사립유치원들이 이곳으로 넘어올 것이라면서 반기고 있습니다. 한사협,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의 준말이죠. 한유총의 빈자리 한사협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유총을 떠나서 한사협으로 자리를 옮긴 박진원 원장, 공동대표인데요. 속 인터뷰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자칭 자유한국당의 금기어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정치적 참견 시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라이브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동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합의했죠. 선거제도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것. 오늘 각 당 추인을 받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문제는 바른미래당이었습니다.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한 의원총회, 기자들에게 이 총회 연장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부터 경론이 일었습니다.
결국 기자들을 물렸지요. 내보냈습니다. 그 후에 표결할지 말지도 쟁점이었지만 끝내 표결까지는 갔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을 위시한 바른정당 출신들이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한 표 차로 가까스로 추인됐습니다. 아침에 살벌했던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김관영 원내대표와 지상욱 의원의 설전입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55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왜 매번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들의 의사를 좀 물어서 결정하는 절차를 좀 밟아주십시오. 민실안에 가둬두고 필요하면 언론을 부르고 필요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고쳐낼 수 없고요.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할지 비공개할지에 대해서까지 표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여야 사당 합의는 한마디로 한국당 패싱이었거든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 자리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바로 지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경제, 민생, 안보를 다 망쳐놓고 이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고 저항이 거세지니까 어떻게든 이 국면을 전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치졸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당과 1대1 승부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서 들러리 세워서 친문 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위 바른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는 정당까지도 당리당략에 매달려서 집권 여당의 꼼수에 동조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로 형 집행정지 판단을 받은 경우는 없었지요. 만약 가능해진다면 허리디스크 상태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은 국민 통합도 형 집행정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사면 요건이면 몰라도 형 집행정지의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윤태곤 정치 컨설턴트의 설명인데요. 자,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건과 함께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 징역 33년을 다 채울까? 그 가능성 또한 낮아 보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되지도 않을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맥락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형 집행정지 왜 계속 주장할까? 윤태곤 컨설턴트의 설명 들어보시죠. 박 전 대통령이 30년을 꽉 채워가지고 수감 생활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정치권엔 거의 없어요. 물론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당연하지 꽉 채워야지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무슨 소리냐 내보내줘야지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예.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30년 채울 걸로 보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참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이었어요. 형량이 최종 형량이. 아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7년이었어요. 감옥에 옥살이 한 게 얼마냐? 2년입니다. 아, 2년밖에 안 살았어요? 예. 근데 박 전 대통령 경우에 지난 2017년 3월 말에 수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도 2년은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형집행정지 신청과 이 논란은 사면론을 꺼내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또 내년 총선 뭐 늦으면은 그 다음 대선까지 본 이제 장기적인 뭐 중기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은 충분히 요번에 꺼냈다가 안 되는 것도 이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제 네. 스트라이크 잡기 위해서 유인구를 던지는 거죠.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감될 당시보다 훨씬 좋은 형편이라고 전했습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형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의료진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실사한 결과를 전했는데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라 일주일, 보름 단위로 건강 결과가 보고되는데 허리 디스크와 관련해서 고통을 호소한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건강 상태는 어떠신 것으로 파악이 됐나요? 1시간가량 직접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 수감 당할 때, 수감될 때보다 훨씬 좋은 상태다. 이게 비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뭐 건강 상태가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네. 사실 감옥에 처음에 오실 때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위장 상태가 특별히 안 좋아서 밥을 거의 못 드셨어요. 비선 진료를 안 받고요. 쓸데없는 주사를 맞지 않아서 좋아졌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치소에서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시고요. 특별히 된장국을 그리고 한 좋아하십니다. 달에 한 번씩 건강 관련 체크 보고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허리 디스크와 관련돼서는 지금껏 한 번도 고통을 호소하거나 문제된 적이 없었다. 그 이전에 주마다 체크에서도 형 집행정지에서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등장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상 가장 고통을 호소한 거는 발가락 고통이었어요. 김용민 라이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의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현직 총경이 검찰을 향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드러냈는데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여성들에게는 무고를 운운하면서 겁을 준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과거 2번이나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도 거론했는데요. 이번이 3번째 수사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했던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 들어보시죠. 경찰에서 여성분들은 아주 진실하고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두려워서 이게 망설이면서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거짓말이나 피해자답지 않은 태도를 전혀 느낄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진술을 하셨던 분들의 진술이 왜 검찰만 가면 흔들리고 믿을 수 없게 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검찰 가서 흔들리고 이상해졌는지를 따져볼 문제입니다. 13년 당시에 검찰 조사를 받고 온 피해자분들이 검찰은 경찰과 다르게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 힘들어하는 말을 전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검찰은 경찰에서 이 건 수사를 시작한 초기부터 신빙성이 없다 했습니다. 수사 당시 그게 참 이상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불기소한 이유도 그런 예단이나 관점, 시각,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의 연장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성범죄의 경우에 이렇게 발생 시점하고 수사 착수점이 떨어져 있으면 유일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입니다. 직접 증거는. 김용민 라이브.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면 회복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이 입학하고 수련한 동기인 백종우 교수.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임세원 교수 사건과 유사점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기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화된 인권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유를 하지 못하는 현실도 개탄했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일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는 과거의 대가족일 때는 가족이 다 감당했습니다. 그 안에서 치료하고 가족이 다 책임졌는데 지금은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전체 중증 정신질환 수십만 명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위험에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몇백 명 이런 정도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대부분 피해자는 또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병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의 입원이 제일 많고 보호 의무자의 입원이 한 20몇 % 정도 되고요. 행정 입원이 한 4, 5% 정도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도 비자의 입원은 가능합니다. 이제 2017년에 법 개정 이후에 이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지고
또 인권의 중요한 시각도 확산되면서 현장에서 이게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진 않은지. 김용민 라이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여러 차례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재차 제기되는 정계 복귀설에 대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제 정두원 씨가 그런 평을 했던데, 여러 차례 좀 판단 잘못한 것 같다고. 이 사람 틀림없이 다시 선거에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알릴레오 같은 거 하는 건 손해고 너무 빨리 움직였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동의해요. 제가 진짜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재개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저도 정치를 해봤고 정치 지도자의 참모도 해봤습니다. 선거 기획도 많이 해봤고요. 제가 진짜로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거나 정치를 재개할 의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절대. 그거 하는 방법을 저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보면 정두원 씨의 그 비평은 적확한 비평인데요. 잘못 짚었어요.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네요. 어떤 정치인. 교통카드를 드려야겠어요. 하도 자주 갈아타서. 이현주 의원 얘기입니다. 송대관의 차표 한 장 듣고 오겠습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네, 5336번 쓰시는 분, 시사 프로의 최강자라고 쓰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최강자가 아니라 죄강자라고 하셨어요. 죄강자. 제가 죄의 강자라는 건지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 모두 다 죄강자라는 얘기인지 불분명합니다. 다시 보내세요. 틀렸어요. 1717번 쓰시는 분 문자입니다. 총이나 협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한유 총이나 한사협이나 별 다르지 않다, 이 말씀 같은데, 대한민국은 법이 물러서 겁내는 놈도 없고 그 위에 돈이 통하니 돈 있는 놈은 법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모양새 아닙니까?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뼈아픈 일침입니다. 자, 5시 24분 지나고 있네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듣고 계십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조금 일찍 퇴근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하남분기점 사이와 또 서하남 일대로 정체고요. 이후 판교를 지나서는 일산 쪽으로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정체 이어집니다. 더 가서 청계요금소 하이패스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다른 부스를 이용하셔야겠습니다. 그 후로는 시흥에서 송내까지 지나는 차량들 꾸준히 많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쪽으로 일죽 부근 3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로는 광주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진천에서 진천터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송산마도 일대로 8km 구간에서 정체 심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신갈분기점 일대, 이후로는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게 이 샵 얼마 알려주는 건 없는 집만 그런 거예요. 없는 집만? 예. 그래도 문자 하나라도 받아보려고. 김용민 라이브는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없는 집이 있는 집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네, 오늘은 석석을 라임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이 녀석, 저 녀석, 요 녀석, 석석 나왔석. 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남자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의 김수민을 찾아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김수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입니다. 오늘 의원총회 토론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대표님 목소리하고 체인지가 돼버렸어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네, 제가 찾는 김수민 씨가 아니네요. 네, 다음 김수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상위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한 작가 유시민 같은데 김수민입니다. 방송 탄 김에 그냥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양 미리 말해둘게. 하나씩 해명하자잉. 네, 이분도 제가 찾는 김수민 씨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김수민 씨. 동명이인에 아나운서가 있지만 KBS 아닌 타 방송국이라 넘기겠습니다. 다음 김수민 씨. 2018 미스 코리아 친 김수민입니다. 저는 국제부 기자를 꿈꾸는 먹방 요정입니다. 아름다운 낮이에요. 네. 드디어 제가 찾는 김수민 씨가 나왔습니다. 김수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김수민은 누구요?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한 청취자께서 두 분 내보내고 이제 2부 준비할 때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 미세 뉴스 보세가 골목대장 말장난이냐 뭐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졸제 두 분은 골목대원이 됐습니다. 골목대장이 김용민 MC를 그렇죠. 말하는 거죠. 예. 골목대장이랑 말싸움하는 거는 골목대원이 아니죠. 뭐예요? 그냥 선량한 행인입니다. 그런가요? 네. 저희 둘하고는 관계없는 멘트였어요. 그 문자 때문에 두 분이 의문의 일패씩 당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고 그거 다 피파에 제소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골목 대장 김용민입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요즘 왜 이렇게 그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까? 예. 그러게요. 심심하면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가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 이름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된 적은 없어요. 제가 한번 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제가요? 예, 무리를 빚게 해가지고. 무리. 네, 그 김용민 씨는 그 와이셔츠 단추를 두 개 일부러 풀고 계신 건가요? 옆에서 계속 세상에, 오늘 제가 안쪽이 죄송한데 내가 김용민 씨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신생아 때 어머니의 느낌이 갑자기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생미입니다. 이게 야생. 옆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성미가 아니라 야만입니다. 그만해. 자,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 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제 선거제 그리고 공수처법안 관련한 패스트트랙 추인 여부 이걸 올렸고 사당 모두 다 추인을 했습니다. 네. 예, 그 결과 소개해 주시죠. 축구 대회 예선 리그를 보면 마지막 경기는 똑같은 시각에
모든 경기의 킥오프가 시작이 됩니다. 예. 승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이 여야 사당도 오늘 오전 10시에 똑같은 시각에 의총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정의당, 민주당, 평화당 등은 만장일치로 패스트 트랙안을 추인을 했는데 말 그대로 패스트. 예, 패스트하게 끝을 냈는데 예. 네, 유독 슬로우 트랙으로 달리는 바른미래당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바른미래당도 결국에는 경론 끝에 추인을 했는데요. 표결을 2번이나 해가면서 추인을 해서 어쨌든 여야 4당이 패스트 트랙을 당에서 내에서는 이제 추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고요. 네.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두 군데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현주 의원이 만약에 그 당원권 정지 안 됐으면. 처분을 받지 않고 이 표결에 참여했다면은 아마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현주 의원 그 이 당원권 정지 이 징계 처분은 신의 한 수가 아니었겠는가? 아, 손의 한 수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의 한 수가 빛을 발했어요. 만덕산에서 따온 정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표 차. 근데 말이죠. 이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바른미래당 안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반발하고 있고 이게 또 사개특위로 또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른미래당 몫의 의원들 이 반대하는 의원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과연 당에서 추인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패스트트랙에 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불명확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이제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제 추인이 됐기 때문에 더 내분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요. 네. 애초에 찬성파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김관영 원내대표 측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표는 적게는 7표 정도, 많게는 10표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반대표가 11표나 나왔다는 거죠. 애초에 예상보다 3표 에서 4표 정도의 차이가 벌어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했었던 찬성패가 반대표로 돌아섰고 또는 내 앞에서는 함께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속뜻은 달리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반대파에서 얘기했었던 당원 당규 49조 출석 의원의 가반 그리고 반대파는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대치하면서 경론을 펼쳤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원내 지도부가 강행했다. 라고 하면서 또는 최악의 상황에는 분당에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분당될 거라고 보세요? 두 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 손학규 대표 거취가 일단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사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손학규 대표가 어떠한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결정될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도 당원권 정지가 되기 전까지 스스로 나가지 않았듯이 반대한 의원 역시 스스로 나가기에는 명분이 굉장히 부족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이야 사실은 29석에 가까운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만 네. 쪼개서 나갈 경우는 사실상의 그 지위가 모두 잃어버리는 정당 보조금 차이도 엄청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명분 그리고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 쉽게 분당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현주 의원 자유한국당 입당을 또 의사를 밝혔는데 말이죠. 지금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비난하고 있어요. 이현주 의원을. 네. 자기들도 바른미래당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 간다면은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웬일입니까? 오늘은 반박 안 합니까? 반박이요? 예. 그 뭐 하나만한 얘기를 왜 또 반박하겠습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놔두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반박하면은 예. 좀 나중에 중요한 것을 반박해야 될 때 정작 힘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해 주는 겁니다. 예. 또 이따가 1부하고 2부 사이에 네. 잠깐 옥상에서 네.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예. 그 옥상에서의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네, 시원하게 한번 옥상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6층에서 해봅시다.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막 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네. 자유한국당 지금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여야 사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시작했을 때 자유한국당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강경 발언이 터져 나왔고요. 예. 황교안 대표는 총선용
악법 야합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구도 모르는 선거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정용기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가장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요. 영구 집권 좌파 독재다. 위대한 수령 동지 김일성의 유언을 받들어 고려 연방제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의 경우는 주먹으로 하는 싸움판에서 사시미 칼을 뒤에서 찌르는 것이다라고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을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장외 투쟁에 나설 것 같은데요. 공문이 지금 저희 방송 직전에 다 나왔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1시에 행사 시작 30분 전 도착 완료하라라고. 어디서 모인대? 세종문화회관 똑같은 장소입니다. 또 광화문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알겠습니다. 투쟁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공수처 법안 관련해서 이번에 여야가 절충한 여야 사당이 절충한 공수처 방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쉬움을 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주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상당수 의원조차도 반대하는 이 의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내가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한 격이 되었죠. 이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한 메시지였는데 문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공수처로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친인척 관련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그런 안으로 귀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 공수처 시작이 대통령 친인척 견제 이런 건데 이게 빠져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강기정 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야 사당의 추인 결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소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여야 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제 합의한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 추인 절차를 거쳤는데 정의당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10시에 사당이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네네. 어제 원내대표 간 합의 내용에 대한 추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약간의 진통을 겪은 바른미래당까지 사당 모두 합의 내용을 추진했고요. 정의당 역시 의원총회에서 솔직히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요. 그래도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쉬움은 어떤 겁니까? 정의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에 분리해서 기소권이 제한적인 그런 측면이라든가 판사, 검사 그리고 총경급 이상의 경찰만 물론 기소할 수 있도록. 재정 신청권이라는 것을 보완 통로를 열어놨습니다만 그리고 선거제도도 역시 애시당초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미치지 못한 거지만은 정치개혁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자. 이런 점에서 만장일치로 오게 됐습니다. 자, 이 공수처 관련해서 공수처 합의안에 포함된 기소권 일부 부여, 공수처장 임명권 문제가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공수처장 임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공수처장 이제 추천위를 구성합니다. 추천위원을 7명을 두는데요. 우선 그 여야 2인씩 하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2명 그리고 아니 저 특정 당은 지금 정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 2인씩이면은 2인씩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공수처장을 2명이 되면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청하셨는데 절반만 사실상 연동되는 비례대표제 아니겠어요? 네네. 이번에 합의한 내용. 정의당으로서는 아쉬움이 많겠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요. 정말 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간 앞으로 내다볼 수가 없는 구태가 반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완전한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정치개혁의 새로운 대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에서 출발했고요. 또 국민들이 또 그렇게 성원하고 요구해 오신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 자,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좌파 독재 플랜, 개헌 플랜이 작동됐다.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말이 그렇고요. 무슨 아까 뭐 사시미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네. 자유한국당의 이런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이거 그런 이야기 더 듣고 싶지도 않은데요. 패스트 트랙이 뭡니까? 신석 처리 안건 지정은 합법적인 거예요. 지극히 정당하고 이 합법적인 국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모든 당이 하자고 하는데 혼자 반대하면서 오히려 개혁이 한 걸음도 못 나아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석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그동안 이제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반대만 하고 논의조차 맡고 있던 자유한국당도요. 저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합의문에도 이후라도 여야 5당의 합의에 자유한국당 참여를 독려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20대 국회는 없을 거다. 그런 말 했어요. 나가겠다. 이런 극단적이고 반의회적인 언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란 말은 뭐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뭐 이런 뜻 같기도 한데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전에도 패스트트랙이 진행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는 엄포를 계속 놨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은 오히려 국민을 이제 겁박하는 좀 저열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쌓여있는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원 산불, 미세먼지 추경, 일자리 문제, 고교 무상교육,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모두 발언 때 이야기 일 좀 합시다.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이요. 정치를 완전히 포기하고 정당으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국회 논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뭐 마음속으로 의원직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여기에서 그런 극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또 여러 가지 SNS나 보면 그 약속 지켜라. 그런 아주 많더라고요.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답답하셔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알겠습니다. 윤소아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와 잠깐 인터뷰를 나눴는데 왜 인터뷰하는 중에 계속 실실 웃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니요. 윤소아 대표와 인터뷰에서 반박당하는 모습이 제가 몇 차례 노출이 돼가지고 정글북 이후에 이런 동네북은 처음 보는 것 같은. 자, 우리 보통 진행자가 이런 일을 겪지는 않죠. 당하지 않죠. 오창석 씨도 옥상 같이 2대 1이군요. 순서대로. 순서대로요? 한꺼번에 던지면 안 될까요?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반칙입니다. 뭐 반칙 찾으시면 자, 미세 뉴스봇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어떤 소식입니까 이번에? 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요. 오늘 오전 그 라디오에 나와서요. 이현주 의원은 의원총회에 오지 마세요.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 발언을 내놓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은 한국당으로 가는 것이 이제 정체성을 공식화했는데 왜 우리 당으로 오려고 하느냐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그런 발언은요. 지난 그 고성국 박사가 자유우파 필승 대전략이라는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성국 박사가 이현주 의원에게 언제 올 거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현주 의원은 오라고 해야만 간다.
라고 대답. 언제 올 거냐라고 물어봤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은 뭐 자유한국당 쪽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쪽과 궤를 같이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통상은 이제 언제 그 당으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언제 올 거냐. 네, 그러한 느낌으로. 예. 여기에 대해서 원유철 의원은 언제 꽃가마를 태워드릴지 고민 중이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소식 김수민 평론가 전해주시죠. 네, 윤중천 씨가 긴급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죠. 그래서 나흘 만에 검찰에서 다시 불렀는데요. 네. 윤 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허무하게 2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윤중천 씨는 홀로 출석을 한 가운데 변호사가 없어서 조사를 못 받겠다 취재 언급을 하고 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한 상태고요. 검찰에서는 조금 더 추가 조사와 증거 보강을 통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 예전에 검경 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잘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윤 씨를 좀 약간 별건으로 체포했다라는 그런 좀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사업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좀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일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그 검찰이 김학의 성범죄 혐의 단서를 포착했다.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이 실렸어요. 이제 뭐냐면은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 별장이 아니라 서울 역삼동 그 여성 집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인데 이 여성분은 영상 촬영 당시 그 상황이 이 합동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뭔가 수사에 진척이 있는지 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828번 쓰시는 분 옥상 야합을 청취자들에게 모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든 청취자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장을 바꾼다고 배가 가라앉진 않더군요. 옥상 야합의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아니라 공복처를 설치해서 김용민 씨를 감금시킬 계획입니다. 공복처. 알겠습니다. 굶기겠다네요. 아니, 길고 짧은 건 좀 대봐야 할 텐데 두 분 너무 그 말하자면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염려가 됩니다. 그건 본인한테 돌아가야 될 얘기 아닐까요? 그래요.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길고 짧은 거 짧은 사람이 보통 그런 얘기하거든요. 큰 사람은 보통 덩치를 내세운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희색이 만연한데 말이죠. 6시 56분, 5시 56분 이후부터 6시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 김용민 씨가 생각이 짧죠. 누가 생각이 길고 짧은지 이게 칭찬입니까? 한번 대봐야 되죠. 네, 집에 가시는 길에 방송 다시 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우리 오창석 평론가.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일본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서 2심 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거 완전한 패소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두둔하는 발표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은 상소기구가 일본산 식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자국 언론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실제와 괴리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는 그 스가 장관이 말했던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표현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일본 자국 내에서 자국 여론을 호도하려는 일본 정부가 노력이 있었는데 그걸 자국 언론이 맞받아치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독도의 주권 또 역사도 왜곡하는 그런 일본인데 뭐 WTO 판정 왜곡하는 거야 뭐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자기 나라 언론이 반박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요즘 좀 코너에 몰리고 있나 봐요. 이번 그 얼마 전 보궐선거에서도 네. 패배하고 말이죠. 예. 네, 그 일본 정치 30년이라는 책을 보면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의 가장 큰 이유는 상대의 선수가 없다라는 것도 가장 큰 요인으로 그렇죠. 꼽힌다라고 예, 합니다. 상대당에 예, 상대 정당에 주자가 없는. 네. 주자가 없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차남이 지금 사실 일본은 거의 가족 승계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차남이 가장 강력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남 고이즈미의 네, 전 총리의 차남. 알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살펴봤고, 자 김수빈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긴급 조치 철회 운동을 벌였다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 씨가 있습니다. 이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는데요. 예. 오늘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 김 씨의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한 번에 나온 판결이 아니라 좀 그 유구한 사연이 있는데 원래 김 씨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그 이후에 국가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배상해라라고 그렇게 또 소송을 따로 냈는데 양승태 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이 이게 위헌이긴 하지만 또 긴급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아니다. 개인의 국가 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긴급 조치가 고도의 정치 행위다. 네. 고도의 정치적 판결이네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헌이긴 한데 배상은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근데 네. 이게 또 나중에 사법농단이라든가 이런 또 의혹을 받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시도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비로소 결론이 나온 셈입니다. 사법부가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희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봐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내려졌던 이런 비슷한 판결에서는 고문이 있었을 경우라든지 좀 특수하게 범위가 한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판결에 따르면은 이 긴급 조치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위법 행위다. 네, 별다른 어떤 고문이라든가 가혹행위 없이도 배상 책임이 정부로서는 성립한다라는 또 그런 역사적 판결이 또 포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고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온갖 기본권과 자유를 다 말살하면서 집권을 연장하려 했던 게 어떻게 고도의 정치 행위죠? 네, 그렇겠죠. 저도의 정치 행위로 하면 어떨까? 정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뇌. 뭐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탁월한 레토릭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을 보낸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옥상에서 좀 뵙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도에서 두 분 만나세요. 네. 고도의 결투 신청.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 네, 그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대학생이 징역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지법의 검찰 구형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징역 10년과 2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남학생이겠죠? 네, 검찰이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요.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해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고 얘기했고 이 A 씨의 변호인은요.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1심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31일에 열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요. 아주 강력한 구형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이 콜텍. 국내 최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이었는데 근데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네, 일단 13년 동안의 노사 갈등을 공식적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2007년에 국내 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그로부터 사태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에 노사 간의 타결 내용을 보면은 국내 공장을 다시 가동하면 취업을 한다라는 건데 가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뭐 아주 먼 미래거나 혹은 없는 경우가 될 거고요. 일단은 최근에 농성을 해왔던 3명에 대해서는 명예복직, 복직하자마자 같은 달 30일에 퇴직하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조치인 거죠. 그리고 조합원 25명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양측에서 제기했던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었어야 했는지 싶네요. 하여간 노동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은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 그나마
그 입장은 사측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하간 이렇게 해서 이 공식 종료가 된 것은 참 다행이긴 한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긴 일이었습니다. 아니 13년 동안 이런 갈등이 빚어질 때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네. 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법부 때문에 이 사건 또 꼬였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사법농단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해고 무효 소송이 1심에서 무효로 판결이 났는데 대법에서 이게 뒤집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올 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경영상의 불가피한 해고 사유다라고 네.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안수. 네, 아까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심위를 들고 뒤에서 찌른다 이런 격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뭐 반대할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또 거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칼 들고 요리하고 있는데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자, 서기한수.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소식이 한강에 밀실 텐트 단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낮에 온도가 뜨거운데 낮이 뜨겁다고 해서 낮까지 뜨거울 필요 있을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받침이 다르죠?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0초 후에 옥상에서 옥상에서 텐트를 다 닫아놓고 있다가 서울시에 적발되면서 잡혀갈 것 같습니다. 누가 볼빨간 낯이 될지. 일단 김수민 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 선배를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수민 씨가 제 친구입니까? 아니. 제가 김수민 씨 친구입니까? 뭐죠 이거? 네. 자, 2부에서 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